11장 비유동부채입니다. 자, 비유동부채란 결산일로부터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또는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후에 상환해야 될 부채를 우리가 비유동부채라고 해요. 그래서 비유동부채의 대표적인 게 장기차입금이에요. 장기차입금. 그럼 장기차입금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차입을 했는데, 그죠? 결산일로부터 또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또는 재무상태표일로부터 우리가 1년 이후에 상환해야 될 부채를 장기차입금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장기차입금이 기간이 지나서 결산 시점에서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시점이 왔다. 그럼 그때 장기차입금을 유동성 장기부채로 기말 수정분기를 해줘야 됩니다. 재분류를 해줘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차입했을 당시에는 3년 후에 갚아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현금을 빌렸는데 3년 후에 갚아야 되니까 장기차입금 이렇게 해서 비유동부채로 분기해 놨는데 시간이 지나서 올해 기말에 단기말에 결산하려고 봤더니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시점이 왔다. 그럼 더 이상 장기차입금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때는 장기차입금 대변에 기록해 놓은 거를 차변으로 줄이고 단기차입금으로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단기차입금 이렇게 해버리면 처음부터 단기차입금이었다라고 또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단기차입금이 아니라 장기차입금이었는데 기간이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시점이 와서 유동부채로 대체하는 거니까 이때는 단기차입금이라고 하지 말고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유동부채로 다시 재분류를 해주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단기말에 결산할 때 장기차입금 중에서 만약에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장기차입금이 있다 그러면 이 장기차입금을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를 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의 대표적인 게 또 퇴직금과 관련해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퇴직금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 적립이 되잖아요. 그죠? 이 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 자, 이 퇴직금 지급에 대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매년 퇴직금이 100만 원씩, 매년 퇴직금이 100만 원씩 발생이 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직원이 10년간 근무를 해서 1년에 100만 원의 퇴직금이 쌓였다고 가정하면 10년이면은 1000만 원의 퇴직금을 회사가 지급했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을 했을 때 1000만 원을 지급을 했을 때 차변에다가 퇴직급여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퇴직금 비용을 우리가 퇴직급여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분기를 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현금으로 퇴직금이 나갔을 때 이걸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기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퇴직급여라는 이 1000만 원은 올해 1년치 퇴직금 비용이에요? 아니면 지금 이 경우에 10년치 퇴직금 비용이에요? 이거는 10년치 거를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한 거예요. 그죠? 그럼 퇴직금 비용이 나갔을 때 이거를 수년간의 누적된 금액을 한 번에 비용 처리하게 되면 1년 단위의 비용 기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금 나갔을 때 퇴직급여라고 이렇게 비용 처리하지 말고 이렇게 비용 처리하지 말고 이렇게 비용 처리하지 말고 결산할 때 퇴직금이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 제공으로 인해서 퇴직급여가 발생됐으면 그 1년치의 퇴직급여를 장부에다가 잡아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매년 말 결산할 때 현금이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직급여 비용의 발생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매년 100만 원씩 퇴직금이 발생했다 그러면 매년 말 퇴직급여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해서 100만 원씩 10년 동안 10년 동안 100만 원씩 매년 비용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매년 발생된 퇴직급여를 우리가 1년 단위로 비용 기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게 수익비용 대응에 맞다는 얘기예요.
이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회사가 수익을 창출한 거니까 그 1년간의 수익에 관련된 퇴직급여 비용을 대응시켜서 긴 말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발생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생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기록할 때 현금 나갔다고 해서 그냥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연말에 현금이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간 경과로 발생된 비용이 있으면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퇴직금이 현금으로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종업원이 1년 근무했으면 퇴직금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를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다가 퇴직금을 지급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퇴직금을 지급했을 때 퇴직급여 이렇게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년 인식해놨던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쌓아놨잖아요. 그럼 퇴직금을 지급했을 때는 이 충당부채를 상환한 걸로 보라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매년 퇴직급여를 100만 원씩 10년간 잡아놨어요, 대변에. 근데 종업원이 10년 근무하고 퇴사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고생한 거에 따라서 우리가 퇴직금을 좀 더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12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봐요. 회사는 퇴직금을 지금 매년만 100만 원씩 1000만 원만 쌓아놨는데 그럼 이때 어떻게 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해가지고 지금 1000만 원이 쌓여져 있는데 종업원이 고생했으니까 1200만 원의 퇴직금을 줬다 그러면 그때는 우선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상환한 걸로 처리하고 추가로 더 지급한 200만 원은 퇴직급여로 이렇게 비용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근데 문제가 우리가 퇴직금을 주게 되면 퇴직소득세 세금을 내야 돼요, 직원은. 그런데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 퇴직금을 줄 때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이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게끔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120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을 하는데 1200의 퇴직금을 지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금이 30만 원 나왔다 이렇게 가정해봐요. 그러면 회사가 직원한테 퇴직금 줄 때 1170만 원만 지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30만 원은요? 그렇죠. 회사가 갖고 있다가 내야 될 세금이에요. 우리가 회사가 갖고 있다가 내야 될 세금, 원천징수한 세금, 이거 뭘로 처리해요? 그렇죠. 예수금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예수금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30만 원.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라고 가정하면 이해될까요, 여러분? 음.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자, 매년 말 현금이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기록을 했다가 그럼 매년 100만 원씩 10년간 이렇게 부채로 쌓아놨을 거 아닙니까? 퇴직금을 지급했을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상환한 걸로 처리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더 지급한 게 있으면은 퇴직급여로 처리해주고, 그쵸? 그리고 퇴직금 줄 때 세금 뗀 거는 그렇죠. 예수금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자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이런 걸 발생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발생주의로 기록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케이스입니다. 2023년도 12월 말일 날 전 종업원이 퇴사한다고 했을 때 퇴직금 추계액이 1200만 원이래요. 퇴직금의 충당부채 기존에 잡아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1년치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봐요. 올해 23년도 1년치 추계액이다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1년간에 발생된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결산할 때 12월 31일 날 어떻게 있겠어요? 퇴직급여 1200만 원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2024년도에 퇴직금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자, 퇴직소득세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잡아놨으니까 자, 1200만 원이나 잡혀 있으니까 1200 중에 200을 퇴직금을 지급한 거니까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200 대변에 자, 이때 세금 10만 원 제외하고 줬으니까 세금은 그렇죠. 예수금으로.
그리고 나머지 현금으로 줬다 그러면 현금 이렇게 분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만약에 25년도 12월 말일 날 이거를 연도를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 연도를 24년도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자, 그러면 24년도 12월 말일 날 전 직원이 퇴사한다고 했을 때 계산한 퇴직금 추계액이 1,500만 원이었다 가정해봐요. 1,500만 원이었다. 그럼 이때 이 1,500만 원 퇴직금 추계액이라는 건 뭐냐면 이전에 잡아놨던 것까지 포함해서 추정 계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23년도에 1200의 퇴직금을 잡았잖아요. 추계를 했잖아요. 그죠? 추정 계산했고 이 중에 200만 원을 지급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100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이 1500 추정한 금액 안에 1000만 원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퇴직금 추계액이라는 거는 누적의 개념이에요. 누적. 그러니까 앞에 잡아놨던 퇴직금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추정 계산했더니 1500이 나왔다. 근데 우리는 1년 동안의 퇴직급여를 기록해 주는 거니까 이 1500 중에 앞에 지금 1000만 원이 이미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1200이 있었는데 200만 원 퇴직금 줬으니까 1000만 원이 지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빼고 500만 원을 기말에 결산할 때 추가적으로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단위로 1년치 퇴직급여를 추가로 보충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 퇴직금 추계액을 다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부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왔잖아요. 이전 강의부터 해서 쭉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공부하고 있는데 부채는 현재 의무잖아요. 그죠? 부채는 현재 의무인데 우리가 부채는 확정부채와 충당부채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확정부채와 충당부채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확정부채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급해야 될 금액과 지급 시기가 딱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외상매입금, 뭐 지급어음, 미지급금, 어, 뭐 선수금 이런 것들은 다 확정부채예요. 자, 왜냐하면 지급해야 될 금액이나 시기가 다 확정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어때요? 지급해야 될 금액이나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죠. 그죠? 이렇게 어 이렇게 지급 시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급해야 될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서 미래에 어떤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그 금액까지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확정된 부채는 아니지만 부채로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부채를 우리가 충당부채라고 불러요. 충당부채. 그래서 충당부채는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하고 또 이 현재 의무로 인해서 미래의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면 확정된 부채는 아니지만 부채로 인식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당부채의 대표적인 게 바로 퇴직급여 충당부채입니다. 이해되시죠? 뭐 제품보증 충당부채 이렇게 다양하게 이 요건을 성립한다면 즉 현재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미래의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그 부채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확정 부채는 아니지만 부채로 인식을 하자.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뭐 하자보수 충당부채, 제품보증 충당부채 다양하게 이런 충당부채의 계정을 기업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건에 충족이 되면 이런 게 이제 충당부채고 대표적인 게 우리가 배웠던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여러분 우발부채라는 개념도 있는데 우발부채라는 건 뭐냐면 단어 그대로예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부채인데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이 소송 사건에 휘말렸어요. 제품을 만들어 팔았는데 뭐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뭐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건 거예요. 거기서 이기면은 우리가 갚을 의무가 없지만 우리 회사 잘못이다 그러면 그걸 배상해 줘야 될 의무가 있을 수도 있죠. 뭐 이런 거가 바로 이제 우발부채인데
그러니까 우발부채라는 거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아닌 거죠. 그죠? 이런 만약에 우발부채가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주석사항으로 공시하게끔 돼 있어요. 주석사항으로. 장부의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사항으로 공시한다. 아시겠죠, 여러분? 주석사항으로만 공시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여기 지금 미스가 것 같아요, 여러분.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주석사항으로 공시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는데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우리가 충당부채로 장부에다가 부채로 기록을 하는데 주의사항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기록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기록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채 금액을 우리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퇴직급여 비용이 현금이 나간 것도 아니고, 그쵸? 이렇게 추정만 해놓은 거니까 이거를 비용으로 인정해주진 않습니다. 법인세법에서. 근데 퇴직금에 대해서 그런 비용으로 법인이 인정을 받고 싶으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을 하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을 해서 금융기관에 직원의 퇴직금을 불입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주겠다. 그렇게 지금 규정이 세법에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실무에서는 이렇게 내부에다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이렇게 회사 내부에다가 이렇게 쌓아 놓는 거, 이걸 사내적립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렇게 사내적립을 하고 일부는 금융기관에다가 이렇게 퇴직금을 종업원 퇴직금 줄 거를 적립할 수가 있어요. 예,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사회적립제도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 이걸 퇴직연금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회사 내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쌓아놓는다고 해서 세법에서 이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종업원들이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또 세법상으로 비용 인정을 받고 싶으면 금융기관에다가 회사 외부에다가 적립을 해 놓으면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세금 계산할 때 그 금융기관에다가 불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어떤 개념이냐 하면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제가 잠깐 멈춰 놓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회사가 직원한테 퇴직금을 다이렉트로 바로 지급을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정 기간 단위로, 뭐 매월도 좋고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은행과 같은 이런 금융기관에다가 종업원이 가져갈 퇴직금을 계산해서 미리 적립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퇴직금 100원을 이렇게 미리 100원이다 그러면 이걸 적립을 해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고 종업원이 나중에 퇴사했을 때 요거를 금융기관에서 찾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금융기관에서 찾아갈 수 있게끔 하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직원은 이거를 나중에 퇴직금의 형태로 일시금으로 인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종업원이 어, 이걸 더 계속적으로 불입을 해서 나중에 이거를 나이 들어가지고 연금의 형태로, 국민연금 받듯이 이렇게 연금의 형태로 수령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게 바로 퇴직연금 제도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회사가 금융기관에다가 이렇게 퇴직금을 불입을 했는데 이거를 운영을 잘 못해서 만약에 손실이 났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손실 난 거를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운영에 따른 책임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제도의 유형이 두 가지로 구분돼요.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확정기여형은 뭐냐면 이 운영에 따른 책임을 종업원이 지는 거예요. 종업원과 금융기관이 운영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각각의 개인의 종업원 계좌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매달 이 종업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다가 불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운영에 따른 책임은 종업원하고 금융기관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우린 회사의 입장에서 분기를 하는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매달 종업원 퇴직금을 종업원 계좌에다가 싸준 거니까 뭐 종업원한테 갚아야 될 퇴직금 빚이 없죠.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거 잡을 필요가 없어요. 100% 만약에 기업이 확정 기여형으로 가입을 했다 그러면 종업원한테 매달 퇴직금 종업원 계좌에다가 넣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책임은 이제 없는 거예요. 매달 줬고 나머지는 종업원이 알아서 해라. 이런 유형이 확정 기여형인데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잡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냥 금융기관에다가 퇴직금 불입했을 때 현금 나가고 퇴직급여 처리해주면 돼요. 물론 뭐 금융기관에 수수료 낸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퇴직금을 종업원이 타갔다. 그럼 아무런 회계 처리가 없죠. 이미 다 종업원 계좌에다가 다 넣어준 거니까. 그래서 확정 기여형이 편하기 때문에 기업은 확정 기여형으로 이렇게 유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죠. 사실은 회계 처리도 편하고 운영 책임도 질 필요 없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확정 기여형으로만 만약에 제도화 시키면 이 위험에 대한 책임을 또 종업원이 가져야 되니까 이 또 가입을 또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운영 책임을 회사가 지는 제도의 유형이 바로 확정 급여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확정 기여형과 다르게 이 운영 손실에 따른 책임을 회사가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종업원에 대해서 퇴직금 발생된 거를 우리가 아까 사내 적립하듯이 매년 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해서 우선은 퇴직금을 추정해서 이 부채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퇴직금 지금 갚아야 될 금액이 지금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예를 들어서 이 100원을 금융기관에다가 다 적립을 해도 되고 일부만 적립을 해도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100원 중에 갚아야 될 퇴직금을 요 금융기관에다가 70원을 적립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지금 100원의 퇴직금을 갚아야 되는데 이 중에 70원만 금융기관에 적립을 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때 이 70원은 회사가 종업원 퇴직금을 갚기 위해서 적금해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때는 현금 70원 나갔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퇴직급여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퇴직연금 운영자산이라고 해서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차관계정으로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걸 왜 그냥 자산이라고 하면 되는데 또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차관계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냐 하면 이 이유는 지금 전 종업원이 퇴사한다고 했을 때 갚아야 될 퇴직금이 100원이잖아요. 근데 이 100원을 갚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적금 불입해 놓은 거예요. 퇴직금 빚 갚으려고 70원을. 그러면 이 퇴직연금 운영자산은 회사의 자산은 자산이지만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갚기 위해서 적금해 놓은 거니까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관련된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내가 갚아야 될 퇴직금 부채가 100원인데 70원을 갚아 놓은 거예요. 지금 은행에다가. 그러면 갚아야 될 빚은 얼마 남았어요? 그렇죠. 30원. 그래서 이 퇴직연금 운영자산은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차관계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다가 종업원이 그만둬가지고 100원 중에 60원의 퇴직금을 줬대요. 근데 이걸 회사가 현금으로 준 게 아니라 이 적금 통장 70원에서 60원을 빼갔대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60원, 그 다음에 요 적금 운영자산에서 빼갔으니까 퇴직연금 운영자산 60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 이럴 수도 있죠. 만약에 자 퇴직금 줄 게 100원이고 적금을 해놓은 게 70원인데 종업원이 퇴사해가지고 퇴직금이 120원이 나갔다 해봐요. 퇴직금 120원을 줘야 된다고 해봐요. 그럴 때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원 없애고 20원 부족한 거는 우리 뭘로 하기로 했어요? 부족하면. 그렇죠. 퇴직급여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 적금 통장에서 70원 다 꺼내줬대요. 그러면 120원을 줘야 되는 거니까 50원만큼을 현금으로 줬다 그러면 현금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춰서 분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확정 기여형은 회사가 더 이상 사후 관리할 필요 없으니까 금융기관에다가 퇴직금 불입했을 때 퇴직급여로 처리하면 끝. 그쵸? 아주 심플하고,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영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우선은 갚아야 될 퇴직금 부채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잡고, 그죠? 일부 적금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운영자산으로 해서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기록을 하고, 퇴직금을 지급했을 때 이 부채를 상환한 거니까 부채부터 먼저 줄고, 만약에 이거보다 더 줬다 그러면 추가적인 건 퇴직급여로 처리해주고, 그죠? 만약에 이 운영자산에서 빼갔다 그러면 운영자산을 줄여주면 되고, 회사가 현금으로 준 거다 그러면 현금 처리해주면 되는 거고, 그 상황에 맞춰서 분개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번 교시에서는 우리가 부채 중에 비유동 부채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차입금, 또 퇴직급여 충당부채인데,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관련해서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꼭 잘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